됐습니다. 8번. 하한 애프타 FTA의 상품 양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제 보시면은 바로 요 8번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FTA 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한 애프타 FTA의 이제 그러한 스타일, 구체적으로 상품 양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러한 내용을 전체적인 그 개관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시면 1번.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애프타는 공산품 가운데 일부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시한에 관계없이 양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디가 틀리냐면 그 애프타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의 경우에는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산품 가운데 애프타가 일부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양화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틀리죠. 예, 발효 즉시 공산품에 대해서는 애프타의 경우 관세를 100%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애프타는 수산물에 대해 100% 양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철폐 시한은 3년 이내 철폐, 5년 이내 철폐, 7년 이내 철폐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관세를 철폐하는 데 있어서도 발효 즉시 철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의 공산품의 경우에 한 애프타의 경우 발효 즉시 2006년 9월 1일 날 발효 즉시에 100% 다, 그러니까 관세가 0%가 됐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좀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을 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번에서 수산물에 대해서도 결국은 역시 애프타의 경우 발효 즉시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애프타는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해 FTA 발효 즉시 모든 관세를 철폐했다. 그렇죠. 맞죠. 100% 철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맞고요. 4번. 상품에 대한 양호율은 애프타 회원국이 모두 동일하며 이들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품의 관세 철폐 시기도 동일하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애프타 회원국들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텐슈타인이 각각의 그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이제 할 때 그 각각의 어떠한 그 관세 철폐 그 인하율이라든지 철폐 시기는 각각의 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것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9번. 우리나라 수출 물품에 대해서 EU 국가의 관세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조사를 요청받은 경우 우리나라 관세 당국은 얼마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가. 뭐 이것은 제가 5회 기출문제 풀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관세 조사의 회신 기한, 이것은 각각의 FTA 협정별로 뭐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산지 조사 검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EU예요, EU. 그래서 보시면 EU 국가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의 회신 기한은 결국은 3번에 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10개월 이내.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기한 내에 회신을 해주지 않으면 뭐 화목차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시켜버린다는 것이 되겠죠.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다른 이제 FTA, 뭐 각각의 협정별로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10번. FTA 관세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이것은 뭐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관련해서는 5회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또 뭐 사전 심사에 또 유효기간 뭐 이런 것들도 나오죠. 예, 그래서 요 내용도 결국은 좀 중요한 내용이 되죠. 보시면 그 2번 질문을 보세요. 이것도 뭐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에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 계산 시 제외된다라고 나오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서 원산지를 인정을 받아야 이제 관세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 FTA의 하나의 이제 그 공동시장 운영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원산지 증명서가 어떤 그 유효기간이 없다면 한 번 만들어 놓고 뭐 10년, 20년도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인데, 이렇게 좀 어떻습니까? 수입항에 도착은 했어요. 수입항에 도착은 했는데 막상 그 제출을 할 시기에 유효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좀 어떻습니까? 좀
안타깝죠. 안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을 좀 참작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결국은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에 도착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그렇죠. 이제 유효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경과 기간을 그때부터 잠정 보류를 해야겠죠. 제외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그렇죠.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날까지는 어떻게 한다? 그 유효기간에서 제외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미 딱 수입항에 도착을 해버리면 그 기간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외시켜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기간이 경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이제 지나버리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가 효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물품이 수입항에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렇죠. 일단 기본적인 대전제 그것이 중요하죠.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만 딱 되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기간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 그러니까 FTA를 신청하는 그 신청일이죠.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까지는 어떻게 되겠다? 유효기간에서 경과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혜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제는 보세구역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가 아니죠. 예,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까지 기간은 그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원산지 증빙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그 원산지 증빙 서류 그 제출 요구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이제 기간, 그 숫자 규정들이 좀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 규정들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번 지문에서 서류 제출 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20일이 아니라 언제죠? 그렇죠. 15일이죠. 2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이고, 그 나머지 4번 같은 것도 보세요. 세관장은 원산지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5일 이상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 내용도 시험에 잘 나와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최악 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그것도 이제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그 가로에 예외 조항이 있었죠. 페루의 경우에는 90일 이내. 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머지 그 지문들도, 다음번은 나머지 지문들 중에 또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 규정들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20일이 아니라 15일이다.